제목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 신화인가 과학인가? 서론 신화와 현실의 경계. 현대의 대중문화와 음모론은 종종 고대 신화와 외계 문명을 연결짓는다. 특히 수메르 신화는 외계 생명체 아누나키와 니비루 행성, 인간 창조설과 얽히며 많은 유튜브 영상과 책, 블로그 등에서 흥미롭게 다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속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해석의 왜곡,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다수 존재한다. 본글에서는 수메르 신화와 관련된 외계인 창조설, 니비루 이론, 제키리아 시친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점. 니무롯의 배제와 역사 왜곡. 수메르 신화를 해석할 때 태양신의 시조로 알려진 니무롯의 존재는 핵심적이다. 그는 성경적으로는 노아의 후손이자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고대 우상숭배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신화 해석자들은 니무롯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대신 외계 기원의 창조 신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제키리아 시친의 해석이 대표적인데 이는 외계인의 개입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연결고리를 희석시킨다. 하지만 니무롯과 그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탄생한 단무즈 이야기는 고대 종교의 핵심 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를 생략하는 것은 맥락 전체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2점. 외계인 창조설의 과학적 비합리성.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주장은 여러 점에서 과학적으로 의문이 남는다. DNA, 호환성 아누나키와 같은 외계 생명체가 인간과 유사한 DNA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서로 다른 별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주장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금 채굴 목적의 창조설 인간을 단지 금을 채굴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설명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고등 문명이 복잡한 유기체인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로봇이나 복제 생명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간형 외계인의 문제 수백 가지. 외계인이 모두 인간형 직립보행, 머리와 팔다리에 배치 등을 띈다는 점도 비현실적이다. 이는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일 수 있다. 3점. 니비루 이론의 문제점. 니비루는 수천 년 주기로 태양계를 지나가는 외계 행성으로 주장되며 아누나키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관측 불가능성. 현대 천문학 기술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도 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니비루가 오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중력과 공전 궤도의 문제. 니비루는 지구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는데 그 크기라면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어야 한다. 또한 3600년이라는 공전주기 동안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NASA의 입장. NASA와 각국 천문연구기관은 니비루의 존재를 부정해왔고 최근 발견된 플래닛 9 역시 니비루와는 공전주기나 성분면에서 전혀 다르다. 4점. 외계인 설화의 논리적 허점들. 수메르 문명이 외계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주장도 많은 모순점을 포함한다. 우주 항행의 기술적 한계. 외계 문명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면 우주진 전과의 충돌, 에너지 소모, 생명체 유지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기술은 인간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대 유적의 실증적 해석. 피라미드, 수메르 유적, 이집트 벽화 등은 고대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단지 설명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외계인의 개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과학적 사고의 전형이다. 식량과 생존 문제. 아누나키 노동자들이 지구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무시한 것이다. 지구는 풍부한 먹거리가 있는 곳이며 노동자들이 식사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설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 신화는 신화로 남겨야 한다. 고대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과 문화의 산물이다. 이를 과학적 사실로 오인하거나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중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 니비루 이론 등은 모두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니다. 우리는 신화와 전설 속에서 인간의 문화적 상상력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상상력이 과학의 영역을 침범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흥미로운 이야기일수록 더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입니다. 아누나키가 인간을 만들었다. 니비루에서 온 외계인이 인류 운명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창조설의 주장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논리와 과학적 가능성을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1점. 니무롯은 어디로 갔을까? 수메르 문명을 이해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는 고대 문명에서 태양신의 시조로 여겨졌고 성경에서도 우상숭배의 기원으로 언급되죠. 하지만 일부 외계인 창조설 주장에서는 니무롯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론은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종교적 역사적 설명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신화와 역사를 연구하려면 이런 핵심 인물을 생략해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점.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현실성은 부족합니다. DNA 호환성 문제, 지구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외계 생명체가 인간과 DNA를 공유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금채굴 목적의 인간 창조설, 고등 문명이 굳이 인간이라는 복잡한 유기체를 만들어서 금을 캐게 했다는 설정은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로봇을 만들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모든 외계인이 인간형, 다양한 외계인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두 다리로 걷고 사람처럼 생겼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이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간이 그들을 상상할 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3점. 니비루 행성은 존재하는가? 외계인 창조설의 기반 중 하나인 니비루 행성은 수천 년마다 태양계를 지나며 아눈나키가 지구를 방문하게 만든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관측된 적 없음. 지금의 천문학 기술로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도 관측이 가능한데 니비루만 유독 안 보인다는 건 이상하죠. 물리, 법칙과의 충돌. 니비루는 지구보다 큰 질량을 지닌 것으로 설정되는데 그런 행성이 가까이 오면 지구에 신박한 영향을 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NASA의 입장. NASA와 한국천문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니비루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플래닛 9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4점. 외계인이 문명을 가르쳤다. 그 주장 괜찮을까? 수메르 문명은 외계인이 가르쳐준 거야 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고고학과 역사학적 증거는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대 유적은 인간의 작품, 수메르 유적, 피라미드, 이집트 벽화 등은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기록과 흔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외계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죠. 우주여행의 현실성. 외계인이 지구까지 오려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엄청난 충돌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이 모든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론,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수메르 신화, 아눈나키, 니비루 이런 이야기들은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논리적 비약과 과학적 오류, 그리고 왜곡된 해석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화는 신화로 남아야 하고 우리는 이를 흥미로운 문화유산으로 감상해야지 무비판적으로 믿어서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죠. 음모론과 상상의 경계에서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는 걸까? 수메르 문명과 아눈나키 신화 외계인설의 허와실.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로 현재의 이라크 지역, 특히 유프라테스 강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메르인은 복잡한 정치체제와 사회적 구조,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발전시켰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에 대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문명에서 등장하는 신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신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바로 아눈나키라는 신들입니다. 아눈나키 신화와 외계인설. 아눈나키라는 이름은 수메르어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문명과 지식을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아누나키를 외계인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제키리아 시친제키알레스 친이라는 연구자에 의해 더욱 확립되었습니다. 그는 아누나키가 고대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이며 그들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전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외계인설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누나키 신화에 숨겨진 외계인적 요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그 자체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빠진 인물, 니무롯. 그런데
아누나키 신화와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간과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는 노아의 후손이며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니므롯은 바벨탑을 건설한 주도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니므롯은 고대 우상숭배의 기원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누나키와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니므롯을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전제와 니므롯의 역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계인설과 인간 중심 신화의 충돌.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의 창조가 외계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수메르 문명의 발전을 설명할 때 인간의 창조와 지식의 전수가 외계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개 방식은 인간 중심의 신화나 성경적 해석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과 신화 속 인물들이 인간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니므롯은 바로 그 인간 중심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인데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물이 불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인간으로서 제국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시작한 인물로서 인간의 역사적인 시작과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외계인설은 이를 거부하고 모든 것의 기원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아누나키와 같은 외계인에게 두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의 해석과 외계인 중심의 해석은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므롯과 수메르 신화의 연결고리. 니므롯을 제외하고 수메르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이야기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메르 문명의 신들인 아누나키는 매우 인간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들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아누나키 신화에서 이 신들은 인류에게 문명과 농업, 그리고 건축 기술을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수메르 신화와 성경적 해석에서 중요한 제국의 창시자로 등장하며 고대 제국들이 우상숭배와 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바벨탑을 건설하고 인간의 자부심과 권력의 상징으로서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물로 인간의 교만과 자아 실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는 아누나키 신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누나키가 인간에게 문명을 주었지만 결국 인간은 그들의 문명과 기술을 오용하여 자아 실현과 권력을 추구하려 했고 그 결과가 바벨탑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계인설의 한계와 현실적 대안. 외계인설이 가진 큰 한계는 과학적 증거의 부족입니다. 수메르 문명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은 그들의 발전이 지구상의 인간들에 의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수메르인은 고대의 복잡한 사회와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킨 사람들로 그들의 지식은 외계인의 전파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창의력과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이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되는 기술적 혁신과 문화적 성취는 결코 외계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인간 사회의 발전적 결과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대 문명에서 나타나는 건축 기술, 수학적 계산법, 문자, 체계 등은 모두 인간의 지적 노력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외계인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며 수메르 문명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 니므롯과 수메르 문명의 복잡한 관계. 수메르 문명과 아누나키 신화는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누나키 신화에서 전해지는 외계인설은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론일 수 있지만 이를 완전한 진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반면 니므롯은 성경과 수메르 신화 모두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존재와 행동은 인간 문명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누나키 신화를 이해할 때 니므롯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신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고대 문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계인설에 대한 논의는 흥미롭지만 그것이 모든 문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와 창의력이 수메르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을 창조한 핵심적인 동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